제2강 법인격 독립의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회사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는 회사의 법인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려면 먼저 회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즉 회사의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사의 정의와 요소. 우리 상법은 제169조에서 회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즉 현재 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리성, 법인성. 그런데 과거 상법 조문을 보면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단입니다. 2. 사단성 문제와 1인회사. 왜 과거에는 회사가 사단법인이라고 규정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회사가 공동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모여 자본을 출자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결합체, 즉 사단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이 주식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회사를 1인회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 단 1주만 발행되어도 회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의 본질이 정말 사람들의 결합체, 즉 사단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학설상 논쟁이 있었고 결국 2011년 상법 개정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합니다. 바로 회사 정의에서 사단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법에서는 회사의 요소를 영리성과 법인성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리성. 이제 첫 번째 요소인 영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리성이라는 개념은 상인의 정의에서도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란 대외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우에는 영리성의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구성원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고 그 이익이 구성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영리성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대외적 이윤 추구, 이익의 구성원 분배, 즉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나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이익분배설이라고 합니다. 4. 회사의 법인성.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법인성이라고도 합니다. 회사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법인격, 즉 법적인 인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인간이지만 법적으로는 회사가 거래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회사,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회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회사입니다. 5. 법인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이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회사라는 것은 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실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경영자와 근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법은 회사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이 두 가지입니다. 법인이제설. 법인은 실제 존재가 아니라 법이 편의상 인간으로 취급하는 존재라는 견해입니다. 즉 회사는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가상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법인실제설. 반대로 법인은 물리적 존재는 아니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실제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6. 자산분리와 조직격리. 어느 학설을 따르든 결론은 같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사의 구성원이 출자한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500만 원을 출자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내 개인 돈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출자한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이 분리되는 것을 자산분리 또는 조직격리라고 합니다. 7. 자산분리의 효과. 자산분리의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회사 채권자는 회사에게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 개인에게 채권을 가진 개인 채권자는 주주 개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8. 인적회사에서의 예외. 다만 지금 설명한 내용은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상법상 회사 중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 채권자가 사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인적회사를 다룰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 살로몬 사건. 이제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유명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1897년 영국의 살로몬 대 살로몬 사건입니다. 살로몬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으로 구두 제조업을 하다가 자신의 사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1인 주주가 되어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살로몬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회사채를 인수한 채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회사채는 담보부 사채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파산하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사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반 채권자들은 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살로몬이 회사 재산을 먼저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0. 법원의 판단. 이 상황에 분노한 파산관제인은 주장합니다. 살로몬 회사는 사실상 살로몬 개인과 동일하다. 따라서 살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될 수 없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회사는 살로몬의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영국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영국 상원의회가 대법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습니다. 상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회사와 주주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다. 따라서 설립자가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오늘날 회사법의 가장 기본 원리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11. 정리.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요소는 영리성, 법인성입니다. 둘째, 회사 재산과 구성원 재산은 분리되며 이를 자산분리 또는 조직격리라고 합니다. 셋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은 살로몬 사건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이상 회사법 제2강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